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을 굽던 19살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7살 여자아이가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형처럼 예쁜 얼굴, 하지만 너무나 슬픈 눈빛.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은 걸까? 유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인 이 소녀가 붕어빵을 파는 이유는 정말 단순한 생계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를 닮았다고 말한 그 엄마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우연 같은 만남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어 넣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몸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이 시간이면 학원 가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아이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직은 얼굴을 보여줄 때가 아니니까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붕어빵을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길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올까? 아니, 올 겁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15분. 그 아이는 정확히 이 시간에 피아노 학원에서 나와 이 길을 지나가니까요.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오후 7시 13분. 길 저편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차 문이 열리고 명품 코트를 입은 작은 아이가 내렸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인형처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강서윤 서진그룹 강태준 회장의 손녀. 제가 6개월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아이입니다. 저는 재빨리 각 구운 붕어빵을 집게로 집어 올렸어요. 달콤한 냄새가 더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저 아이가 이 냄새를 맡고 발걸음을 멈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서윤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제 노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왔어. 드디어 왔어. 하지만 저는 모른 척 붕어빵을 뒤집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제 앞에 섰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붕어빵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붕어빵 먹고 싶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예쁘게 구워진 붕어빵을 골라 봉투에 담았어요. 여기, 조심해, 뜨거우니까. 아이가 작은 손으로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뜨거운 붕어빵을 후후 불어가며 씹던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걸.
아이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놀라움과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아, 그래.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렸어요. 네.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이가 작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줬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 큰 눈, 부드러운 미소. 엄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의 첫째 딸, 제 언니 강서연. 6개월 동안 인터넷으로만 봤던 언니의 얼굴을 실물 사진으로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쁘시죠? 제 엄마예요. 근데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얼굴을 닮은 사람을 본 건 처음이에요. 이 아이가 내 조카였구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재빨리 참았습니다. 이건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많이 보고 싶겠다. 네. 엄마 목소리도 몰라요. 사진도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분명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그럼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떠났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미안해. 이 미소도 다 계산이었어.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강서윤이요. 7살이에요. 서윤이구나. 예쁜 이름이다. 나는 유나 언니라고 불러. 유나 언니. 아이가 제 이름을 따라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아, 제 차예요. 할아버지가 기다리세요. 그래, 조심히 가.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진짜요? 내일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차로 뛰어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의 창문이 살짝 내려갔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발의 중년 남자,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강태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천천히 미소를 거뒀습니다. 1단계 완료.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1년 전부터 세워온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손녀 강서윤과 접촉. 2단계 신뢰관계 구축 진행 중. 3단계 강태준 회장 집 침투. 4단계 정체 폭로. 5단계 무릎 꿇게 만들기. 1단계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1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일기장 한 권,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붕어빵 틀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쓰던 거란다. 그때는 엄마가 혼자 붕어빵을 팔면서 너를 키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두고 간다. 너를 데리고 나가면 내 할머니가 쫓아올 거야. 뱃속의 동생까지 위험해질 거야. 아빠는 너를 잘 키워주실 거야. 적어도 너는 재벌 딸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딸이 있었어? 저는 미친 듯이 일기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엄마와 양복을 입은 잘생긴 남자.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윤소희, 1999년 5월 14일. 저는 재빨리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강태준.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서진그룹 회장 강태준. 제게 서열 15위. 딸 강서영과 손녀 강서윤과 함께. 아빠가 재벌이었어? 그리고 언니는 재벌가에서 잘 살다가 죽었고, 그럼 나는 엄마랑 굶으면서 살다가 엄마는 폐암으로 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더 넘겼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 집을 나오던 날 임신한 줄 몰랐어. 당신이 알았더라면 날 보냈을까? 아니, 또 조금만 참아라고 했겠지. 서연이를 두고 나온 게 평생의 죄예요. 하지만 뱃속에 이 아이는 지킬 거예요. 당신은 내가 사라진 줄만 알겠지. 나를 찾지도 않겠지. 그리고 뱃속에 이 아이는 영원히 모르겠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혼자 10년 동안 나를 키우다가 폐암으로 죽었어. 언니는 재벌가에서 잘 살았는데 똑같은 딸인데 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아빠가 엄마를 지켜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엄마를 방치한 사람, 내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 언니만 사랑했던 사람, 저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들어 드릴게요. 붕어빵 틀을 닦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1단계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서윤이는 매일 이곳에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신뢰를 얻을 겁니다. 그 다음엔 강태준 회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돌봄 선생님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직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저는 붕어빵 틀을 닫고 노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길고 추웠지만 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서윤이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피아노 학원이 없는 날에도 기사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이 길로 돌아왔어요. 유나 언니,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 저는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각 구운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오늘도 왔구나. 학원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친구들이랑 별로 안 놀아. 왜? 서윤이는 이렇게 예쁜데? 다들 제 얘기 안 들어줘요. 말해도 관심 없는 것 같아.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외로운 아이구나.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 없이 자란다고, 가난하다고 놀림받던 기억들. 언니는 서윤이 얘기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봐. 진짜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언니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돼.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서윤이가 붕어빵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 밥을 잘 못 먹어요. 서윤아, 왜? 모르겠어요. 밥만 보면 목이 막혀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거식증. 인터넷으로 조사했던 정보가 맞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그랬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도 몰라요. 그냥 사진만 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엄마 얘기 안 해주세요. 물어보면 슬퍼하시기만 해요. 그래서 전 혼자 궁금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를 사랑했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엄마가 그리운 거였구나.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는 분명 널 사랑하셨을 거야.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요? 아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 서윤이는 붕어빵을 2개나 먹었어요. 언니, 이거 맛있어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음식으로 마음을 여는구나. 계획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서윤이가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검은색 승용차가 노점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은발의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강태준, 엄마의 결혼사진 속 바로 그 남자. 제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저기, 붕어빵 파시는 분? 낮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네, 뭐 드릴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범하게 연기했습니다. 손녀가 여기 붕어빵을 매일 먹는다고 하더군요. 아, 서윤이요? 예쁜 아이죠. 고맙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 붕어빵은 잘 먹더라고요. 태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사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10만 원권 수표였습니다. 역시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엄마도 이렇게 당했겠죠. 돈 봉투 하나 던져주고 쫓아냈을 거예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서윤이가 좋아해서 드린 거예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서윤이는 제 첫 번째 단골이에요. 저한테도 소중한 손님이니까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녀가 많이 외로운 아이거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연기 잘하시네. 슬픈 할아버지 코스프레. 하지만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이는 좋은 아이예요. 할아버지가 잘 키우셨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름이 유나요. 서윤아예요. 유나 씨, 혹시 연락처를. 그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이가 뛰어내렸어요. 할아버지, 유나 언니. 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태준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 뭘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핸드폰으로 서진그룹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진그룹 아동 돌봄 교사 구인. 담당 업무 7세 여아 방과 후 돌봄 및 정서 케어. 자격 요건 아동심리 관련 경험자 우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저는 바로 이력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서윤아. 나이 19세. 경력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 2년.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 준비 중. 음식을 통한 아동정서 치료 관심 분야.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원봉사는 고등학교 때 정말 했던 거고 자격증은 인터넷 강의 몇 개 들은 게 전부였죠. 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윤이가 이미 저를 좋아한다는 것. 아이가 원하면 회장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 병실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이력서 냈어요. 어디에? 서진그룹 회장 댁이요. 돌봄 선생님으로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야, 그만둬. 왜요? 넌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해.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엄마가 원한 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다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요. 마지막까지 아파하시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재벌가에서 따뜻하게 살았는데 엄마랑 저는 굶으면서 살았어요. 똑같은 딸인데 왜 우리만 버려진 거예요? 유나야, 전할 거예요. 그 사람이 무릎 꿇는 걸 꼭 볼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 뿐이에요. 다치지는 마라 제발. 네, 할머니. 이틀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씨 맞으십니까? 서진그룹 비서실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 돌봄 교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장님 댁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어. 2단계 시작이야. 면접 전날 저녁.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노점을 찾아왔어요. 언니, 내일부터 새 선생님이 오신대. 응? 무슨 선생님? 돌봐주시는 선생님이래. 할아버지가 뽑으신대.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전 언니가 좋은데. 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가 내일 그 선생님 면접 보러 가. 진짜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그럼 서윤이랑 매일 볼 수 있잖아. 와, 할아버지한테 꼭 언니 뽑으라고 할게요. 아이가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언니는 너를 이용하려고 가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은 회장 집에 처음 들어가는 날. 엄마가 떠나온 그 집. 언니가 자란 그 집. 엄마, 내일 그 집에 가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꼭 해야 돼요. 주머니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어요. 낡고 바랜 사진 속에서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복수해 드릴게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2단계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일이면 저는 그 집안에 있을 겁니다. 강태준의 손녀를 돌보는 착한 선생님으로. 하지만 진짜 정체는 복수를 위해 잠입한 딸.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화려한 저택? 여기가 엄마가 살던 곳. 엄마는 이 문을 나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경비 확인을 거쳐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들어간다. 현관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복도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연, 학창 시절의 서연, 아이를 임신한 엄마 서연. 언니 사진만 있네. 제 사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집 사람들은 제 존재조차 모르니까. 집사가 저를 넓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 큰 책상,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남자. 태준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윤아입니다. 아, 붕어빵 파시던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네, 공고를 보고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유나 씨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제게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외로웠던 시절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군요. 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엄마가. 태준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서윤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유나 언니 뽑아주세요. 저 언니가 좋아요. 아이가 태준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태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유나 씨,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다음 날 오후 저는 돌봄 선생님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같이 요리하자. 좋아요. 넓은 주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밥을 했겠지. 서윤이와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제 손이 아이의 손을 감싸고 함께 펜을 기울였습니다. 와, 성공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계란말이를 한 접시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거식증이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잘 먹네. 저녁에 태준이 퇴근했을 때 서윤이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계란말이 다 먹었어요. 정말이야?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유나 씨. 저 아이가 밥 먹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더 잘 먹게 해드릴게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손, 엄마를 지켜주지 않은 손. 저는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출장을 갔고 서윤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기회다. 서재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태준과 엄마,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엄마,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 배가 불러온 엄마, 마지막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용서해줘. 미안하다고? 그럼 왜 안 찾았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건 엄마를 잊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혼란스러워하지 마. 집중해.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이가 작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언니, 이게 엄마 사진이에요. 언니 서연의 사진. 엄마랑 언니랑 닮았어요. 엄마도 언니처럼 따뜻했을까요? 분명 그랬을 거야.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계속 우리 집에 있어 줄 거죠? 언니랑 있으면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니는 꼭 내 엄마 같아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이 아이를 이용하려고 온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유나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유나야, 오늘 병원비. 걱정 마세요. 이번 주 월급 받으면 바로 낼게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내 집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진작 고아원에 갔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9년 동안이나요. 유나야. 할머니,
제가 꼭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복수도 꼭 해야 해. 엄마를 위해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1단계 손녀 강서윤과 접촉 완료. 2단계 신뢰관계 구축 완료. 3단계 강태준 회장 집 침투 진행 중. 4단계 정체 폭로. 5단계 무릎 꿇게 만들기. 3단계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가 엄마 같다고 했을 때 왜 가슴이 아팠을까? 태준이 엄마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걸 보고 왜 혼란스러웠을까? 아니야. 집중해. 이건 복수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장 저택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서윤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리도 함께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었어요. 서윤이는 날마다 밥을 더 잘 먹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진심으로 정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윤이와 함께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힘들어도 웃으려고 했고 나를 엄청 사랑했어. 언니 엄마도 제 엄마처럼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응. 내가 10살 때. 그럼 그 이후로는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 나랑 피도 안 섞인 할머니가 9년 동안 키워주셨지.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언니 친할머니가 아니에요? 응.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같은 동네 살던 할머니가 나를 걷어주신 거야. 그때 할머니도 혼자 사셨거든. 자식도 없으시고. 와.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저도 그래요. 친할머니 안 계세요. 할아버지만 계세요.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요. 전 언니가 있어서 이제 안 외로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이용하려던 거였는데. 그날 저녁 태준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유나 씨,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네, 회장님. 서재로 들어갔어요. 태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유나 씨 덕분에 서윤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밥도 잘 먹고 웃기도 하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 씨가 오기 전에는 저 아이가 언제 쓰러질까 걱정했어요. 밥을 거의 안 먹으니까요. 서윤이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태준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는 법을 몰랐어요. 딸도 그렇게 잃었고 손녀마저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서연을 말하는 건가? 회장님 따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물어보면 안 될 걸 알면서도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산 중 사고였습니다. 서연이는 25이었어요. 너무 어렸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니까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서연이 어릴 때 집을 떠났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요. 엄마 얘기를 하고 있어. 저희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심하게 대했는데 저는 회사 핑계로 집을 비웠죠. 비겁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사라졌어요. 임신 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이만 두고 떠났죠. 임신 중인지 몰랐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내가 임신 3개월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아내 이름은 윤소희였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없더군요. 윤소희. 엄마 진짜 이름.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으신 걸까요?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흔적이 없을 리가.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9년 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누군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요. 조사해보니 그분이 혼자 애를 낳아 키웠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이정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겠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아이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제 잘못으로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요. 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유나 씨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유나 씨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다고, 이 사람이 찾으려고 했다고, 10년을 찾았다고. 하지만 엄마가 가명을 써서 못 찾은 거였구나.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왜 가명을 썼을까? 태준이 찾아올까봐 무서웠던 걸까? 아니면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걸까?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글이 떠올랐어요. 태준 씨는 나를 찾지도 않겠지. 서연이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태준은 찾았어. 10년 동안이나. 단지 엄마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서 못 찾았을 뿐이야. 그럼 이 사람도 피해자인 건가? 아니야, 아니야. 엄마를 지켜주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도망쳐야 했던 거고.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하려던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이틀 후 할머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셔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일을 마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유나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그냥 많이 안 좋다고 하더구나. 수술은요? 수술 날짜 잡아야죠. 유나야, 수술비가 제가 마련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나야, 할머니는 이제 괜찮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만 잘 살면 돼. 복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전 혼자예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너한테는 앞날이 있어. 젊고 예쁘고 착하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복수는 너만 다치게 한단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복수를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해야 해, 빨리. 그러려면 태준에게서 받아내야 해.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건가? 아니, 아직 아니에요. 너무 이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며 걷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여보세요? 유나 씨,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은 주말인데요. 서윤이가 유나 씨랑 놀이공원 가고 싶대요. 제가 함께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놀이공원? 가족 나들이 같은 건가?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복수하려던 사람과 가족처럼 놀이공원을 간다고? 그런데 왜 거절을 못한 거지? 복잡했습니다.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할머니를 살려야 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복수해야 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태준의 차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서윤이의 환한 얼굴이 보였어요. 언니, 빨리 타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서윤이와 함께 앉았어요. 조수석에는 태준이 그리고 기사님이 운전을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나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회장님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서윤이 할아버지 정도로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차는 놀이공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윤이는 신이 나서 계속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언니, 오늘 롤러코스터 탈 거예요. 무섭지 않아? 언니랑 같이 타면 안 무서워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했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태준이 VIP 패스를 끊어놔서 대기 시간 없이 탈 수 있었습니다. 회전목마, 바이킹, 회전커. 서윤이는 모든 걸 타고 싶어 했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태준은 우리를 지켜보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카메라를 보며 웃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셋, 꼭 가족 같네. 점심시간이 됐어요. 태준이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소원 있어요. 뭔데? 유나 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서윤아. 태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는 일하러 오시는 거지. 같이 살 수는 없어. 왜요? 언니 혼자 사시잖아요.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 될 수 없어요? 전 언니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너희 가족을 부수려고 온 건데. 태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말대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유나 씨도 혼자시고 우리도 가족이 필요하니까. 회장님, 농담입니다. 하지만 유나 씨가 저희 곁에 있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태준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나를 원하고 있어. 복수하려던 사람들이.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내내 놀이공원을 돌아다녔어요. 서윤이는 솜사탕을 먹으며 행복해했고 태준은 계속 우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질녘 대관람차를 탔어요. 셋이 함께 탄 대관람차 안에서 서윤이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행복해요. 나도. 대답이 저절로 나왔어요. 할아버지도 오늘 많이 웃으셨어요. 언니 오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서윤이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맞죠, 할아버지? 그래, 유나 씨 덕분이야. 태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석양빛이 비치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한 건가? 나 때문에? 대관람차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원이라니. 나는 언젠가 이 모든 걸 부술 거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윤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태준이 백미러로 우리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유나 씨.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서윤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유나 씨가 정말 특별한가 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유나 씨는 서연이를 닮았어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따님을요? 네. 서연이도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유나 씨를 보면 서연이가 살아있었으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유나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얘기를 하고 있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 그리워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갑니다. 유나 씨,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 병원이요. 기사님, 지금 서울대 병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쓰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유나야. 네, 저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짐만 되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제가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회장님, 유나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을 살려야죠. 하지만 유나 씨는 서윤이를 살렸어요. 저도 유나 씨 가족을 살리고 싶습니다. 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인데. 이 사람은 내 친아버지야. 그런데 나는 복수하려고 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태준이 병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고마운 분이시구나. 꼭 인사드려야 해. 할머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복도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할머니를 살려줬어요. 정체를 밝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저를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잘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유나야.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잘 됐구나. 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되셨대요. 수술비는 어떻게 했어? 회장님이 내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제가 일하는 회장님이요. 강태준? 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유나야. 그 이름, 내 엄마 일기장에 나왔던. 네, 맞아요, 할머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친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은 모르세요. 제가 딸인 줄. 1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만둬, 유나야. 이제 그만둬. 하지만 그분이 수술비를 내주신 거잖아. 할머니를 살려주셨어. 그럼 됐어. 할머니,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 내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유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회장 저택에 출근했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저를 반겼고 태준은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저를 불렀어요. 유나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수술비, 그리고 당분간 병원비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유나 씨,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유나 씨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서윤이에게도 저에게도 유나 씨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회장님, 제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와 딸과 그리고 찾지 못한 아이까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켜주고 싶다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부수려고 했어. 회장님, 잠시 할 말이 있어요. 뭔가요? 입을 열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유나 언니, 서윤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언니, 그리고 자신. 예쁘죠? 우리 가족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지? 나는 내 이모야.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라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윤이 없을 때요. 심각한 이야기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서재로 오세요. 저녁 8시. 서윤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 씨, 앉으세요. 서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회장님. 아니, 아버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저는 서윤아가 아니에요. 제 진짜 이름은, 아니, 출생 당시 이름은 이윤아예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엄마는 이정민. 아니, 진짜 이름은 윤소희예요.
회장님의 전 부인이시죠.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는 회장님 집에서 도망친 후 이정민이라는 가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으셨죠. 저는 회장님의 딸이에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결혼 사진, 그리고 엄마 일기장 복사본. 이게 증거예요. 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엄마는 10년 동안 저를 혼자 키우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요.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저는 1년 전에 엄마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왔어요. 일부러 서윤이한테 접근했고 일부러 이 집에 들어왔어요. 유나 씨, 회장님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했어요. 엄마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어?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알게 되고 회장님을 알게 되면서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다고? 복수하려던 사람이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마를 10년 동안 찾으셨고 후회하고 계셨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를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제 조카니까요. 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딸이었어. 죄송해요.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진짜예요. 서윤이를 사랑하는 것도 회장님께 감사하는 것도 다 진짜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가줄래? 네. 지금 당장 나가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서재를 나서는 순간 뒤에서 태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준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윤이한테도 가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할머니만이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유나야,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얘야, 회장님한테는 말씀드렸니? 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분도 충격이 크셨을 거야.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진실을 말한 건 잘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기다려야지. 그분이 결정하실 때까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유나 씨, 저예요.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3시에 한강공원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답을 들을 수 있는 건가? 한강공원 벤치에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왔군요. 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뭐가 맞는지, 뭘 해야 하는지. 이름이, 네, 이유나예요. 엄마가 그렇게 지으셨어요. 유나야. 그 호칭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로서 너무 늦었지만 미안해. 회장님, 19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한 것,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것, 너를 혼자 자라게 만든 것.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변명할 수 없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정말 찾았어. 10년 동안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어. 알아요. 못 찾은 게 내 무능함이지. 내 엄마가 그만큼 다시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희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왜 나를 떠났는지, 왜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엄마는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대하셨대요. 매일 구박하고 때리고.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회사 일로 집에 안 계셨대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하셨죠? 그래, 몰랐어. 아니, 모르려고 했어. 태준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지. 그게 내 엄마를 죽인 거야. 죄송해요.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아니야. 사실이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너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네. 복수? 끝까지 하고 싶어? 날 무릎 꿇리고 싶어?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해. 내가 원하면 해. 난 받아들일게. 태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회사 기자회견 열어서 다 밝혀도 좋아. 내가 아내를 버렸다고, 딸을 찾지 못했다고. 세상이 날 욕하게 만들어도 돼.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만은. 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서윤이는 지켜줘. 그 아이한테만은 상처 주지 말아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지. 자기가 좋아하던 언니가 사실은 이모였고 복수하려고 왔다는 걸 알면. 그래서 못 가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여요. 제가 그 애를 이용했잖아요. 넌 서윤이를 진심으로 대했어.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잖아. 내가 봤어. 서윤이를 안을 때, 밥 먹일 때, 같이 웃을 때. 다 진심이었어. 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복수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복수 때문에 행복을 잃는 걸. 태준이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네. 사흘 동안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 내가 내 딸인지. 봉투를 열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녀 확률 99.99%. 확인했어. 넌 내 딸이야. 태준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정말, 정말 미안해. 저도 모르게 태준을 안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19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빠, 그래, 아빠가 여기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기 있어.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나야, 집으로 돌아올래? 네, 우리 집으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서윤이한테는 어떻게?
천천히 말해주자 진실을. 서윤이는 이해할 거야. 그럴까요? 그 아이는 착해. 내가 그렇게 키웠잖아. 태준이 웃었어요. 사흘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모셔오자. 내 은인이시잖아.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를요? 당연하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인데 같이 살아야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태준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늦었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태준이 준비한 차가 할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유나야, 정말 괜찮겠니? 그 큰 집에.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도 저도. 차는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태준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를 키워주셔서,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할머니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는 좋은 아이예요. 이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준, 저 할머니 그리고 서윤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저를 봤어요. 달려와 안겼습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왜요? 언니 잘못 없어요. 태준이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윤이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윤아, 유나 언니가 사실은. 언니가 어떻게요? 언니가 할아버지 딸이야.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다른 딸이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딸. 그럼 언니가. 응, 유나 언니는 내 이모야. 서윤이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진짜예요? 응. 미안해, 서윤아. 숨겨서. 왜 숨겼어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복수하러 왔다고? 태준이 대신 말했어요. 언니가 할아버지한테 화가 났었어. 할아버지가 언니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처음엔 할아버지한테 혼내주려고 왔던 거야. 서윤이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저랑 친해진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저는 서윤이 손을 다시 잡았어요.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너를 알고 나서부터는 다 진심이었어. 진짜로 너를 좋아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조카야.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언니랑 저랑? 응, 진짜 가족이야. 서윤이가 제게 안겼어요. 좋아요. 전 언니가 이모라도 좋아요. 그냥 계속 옆에 있어주세요. 그래, 고마워, 서윤아. 태준이 우리 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 서윤이 방 옆이었어요. 넓고 예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엄마가 보셨던 바로 그 정원. 엄마, 저 돌아왔어요. 엄마가 떠났던 이 집에. 하지만 이번엔 쫓겨난 며느리의 딸이 아니라 인정받은 딸로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야, 들어가도 될까? 태준이었어요. 네, 아빠. 아빠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내 엄마 거야.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엄마가 떠날 때 두고 가신 거야. 그때는 의미를 몰랐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알아. 이 반지를 더 이상 끼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구나. 아빠. 하지만 이제 내가 가져. 엄마의 유품이니까. 저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어요. 고마워요, 아빠. 유나야. 태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내 엄마가 못 본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1층 게스트룸에서 편히 지내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서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달려왔어요. 이모, 오늘 학교에서요. 언니에서 이모로 바뀌었지만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장학금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태주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묘지를 찾지 못했었으니까. 소희야, 나왔어. 늦었지? 태준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딸을 혼자 키우게 만들어서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예요. 유나, 이제 괜찮아요. 아빠 찾았어요.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서윤이도 만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거죠? 제가 행복한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유나야. 행복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가족 사진? 네. 할아버지, 이모, 저, 그리고 윤정숙 할머니까지.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이번 주말에 사진관 가자. 와, 좋아요. 서윤이가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미워했던 사람이 아빠가 됐어요. 복수하려던 집이 제 집이 됐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집.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집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빨리 들어가요. 할머니가 저녁 준비하신대요. 응, 가자.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탁,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 1년 전 복수를 꿈꾸며 이 집을 올려다보던 그때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복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니까요.